실기의 순서는 시험지 왼쪽에 있는 일러스트 부분을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한 그림을 바탕으로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포토샵에서 필터를 적용하여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기반의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미지의 수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최대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해주세요. 시연은 편의상 시험지의 JPG 파일을 일러스트에 가져와서 작업하지만 실제 시험은 종이에 출력된 디자인 원고를 받고 작업하기 때문에 시험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책의 디자인 원고를 보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작업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것은 그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꼭 이렇게 작업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시연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익숙한 툴과 방법으로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작품명은 호흡 명상 클리닉입니다. 이전 영상에 올려둔 일러스트레이터의 초기 설정과 도큐멘트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시험지 오른쪽의 도면처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펜과 자를 이용해 직접 시험지에 그리드를 그리고 작업하면 크기 조절과 배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번에 있는 지시사항에 상단에 있는 이미지부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부터 시작할게요. 매번 새로운 이미지를 그릴 때마다 도구바에 있는 컬러 칩은 디폴트의 색상으로 변경하고 작업하면 편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거나 영문 뒤에 단축키를 활용해서 초기화시켜주세요. 도구바에서 레탱귤 툴을 선택하고 빈 공간 클릭합니다. 위드 값은 166, 하이트 값은 35mm로 설정해줍니다. 메뉴바의 윈도우, 얼라인 패널 꺼내주고 얼라인 툴은 얼라인 투 아트보드, 얼라인 오브젝트에서 허리전털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주고 버티컬 얼라인 탑 눌러줍니다. 상단에 있는 바람의 이미지는 펜툴이나 도형을 활용해서 곡선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먼저 면색은 없고 선색만 있는 상태로 도구바에서 앨리스 툴 선택합니다. 타원형을 그려주고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주세요.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사각형의 바깥쪽까지 확장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Alt, 드래그를 해서 카피를 해주고 크기를 조정해서 아래쪽에 있는 선도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펜 툴을 이용해서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길게 곡선으로 그려줍니다. 컨트롤 빈 공간 클릭해서 선 강제 종료해주고 아래쪽도 그려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그림을 다 그린 후 도구바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고정점의 위치와 핸들점의 깊이감을 조정해서 수정을 해줍니다. 이제 도구바에서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그려놓은 이미지는 모두 전체를 선택합니다. 메뉴바의 윈도우, 패스파인더 꺼내주세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언그룹, 그룹 해지도 해줍니다. 필요한 이미지는 남겨주고 필요 없는 이미지는 선택해서 삭제도 해주세요. 그려놓은 이미지는 다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지정해주고 면색은 흰색, 선색은 넌을 눌러서 없애줍니다. 이미지는 잠깐 위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람의 이미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선택하고 영문 D를 눌러서 면색과 선색은 다시 한번 초기화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빈 공간 클릭해서 선 강제 종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1차적으로 윤곽을 러프하게 그려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나 스무스 툴, 연필 툴을 이용해서 수정 보완하면서 이미지의 형태를 더 다듬어 줍니다. 곡선으로 보여져야 되는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면 코너 위젯이 보여집니다. 위젯을 조정해서 둥글게 병행도 시켜줍니다. 이제 크기도 맞춰가면서 자리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정도까지만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색은 없고 선색은 흰색으로 변경해줍니다. 스트로크 두께는 조금 얇은 것 같아서 옵션 바에 있는 스트로크 글자를 클릭해서 선의 두께, 웨이트를 높여주세요. 크기는 어느 정도 맞춰놨으니까 여기에 알맞게 글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빈 공간 클릭, 문자 타이핑 해줍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씨 끝내기 해주고 면색은 흰색으로 변경해주세요. 비슷한 글씨체 선택해줍니다. 서체는 메뉴바의 윈도우, 타입, 캐릭터 패널을 활성화시켜주고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의 종류는 미리어드 프로를 선택했습니다. 얼굴 사이즈에 맞게 글자는 폰트 사이즈를 조정하고 행간도 조정해서 알맞게 놓아줍니다. 같이 선택해서 그룹 지정해 놓을게요. 작업된 이미지는 위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턴으로 쓸 꽃 이미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문 D를 눌러주고 도구바에서 일리스 툴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해줍니다.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은 각 10mm로 조정해주세요. 도구바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하고 원형의 아래쪽에 있는 고정점을 선택해줍니다. 하단에 있는 고정점은 아래로 잡아당겨주고 뒤늦게 Shift 눌러서 정방향으로 조금 내려주세요. 꽃잎의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꽃잎은 선택 툴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선택하고 도구바에서 로테이트 툴 한번 클릭해줍니다. 꽃잎 하단의 고정점을 Alt를 누른 채로 클릭해서 중심점을 변경하고 앵글 값은 360 나누기 8 카피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주세요. 셀렉션 툴로 꽃잎은 다같이 선택하고 메뉴바에서 윈도우, 패스파인더 꺼내주세요. 쉐입 모드에서 익스크루드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게끔 설정해줍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큰 꽃잎과 작은 꽃잎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꽃잎을 복사해서 크기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 클릭, 드래그 해서 정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 Shift 추가적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복사를 하나 해주고 도구바에서 스케일 툴 선택해 주세요. 더블 클릭, 스케일은 55%로 조정해 주고 OK 눌러줍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꽃의 간격을 비슷하게 조정해줍니다. 같이 선택해서 그룹도 지정해 놓을게요. 만들어준 꽃잎은 메뉴바의 윈도우, 스와치 패널 꺼내주고 이 상태에서 스와치 패널에 등록을 하게 되면 너무 꽃의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화면에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패턴의 이미지는 먼저 작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30% 정도까지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한 꽃 패턴은 스와치 패널의 하단의 빈 공간에 잡아 끌어서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도구바에서 레팅귤 툴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해 줍니다.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은 110mm로 설정해 줍니다.
패턴이 들어갈 면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스와치 패널에서 면색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클릭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꽃 패턴을 눌러주세요. 꽃 패턴의 사각형은 선색은 없음으로 해주세요. 화면에서 보면 꽃 패턴도 지그재그의 형식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는 게 보여질 겁니다. 만든 꽃 상자를 선택하고 스와치 패널에 등록한 꽃 패턴을 더블 클릭해서 패턴 옵션 화면으로 변경해주세요. 타일 타입은 브릭 바이 로우로 선택해줍니다.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사이즈 타입 투 아트 선택하고 H 스페이싱과 V 스페이싱의 간격을 넓혀주세요. ESC 버튼 2번 눌러서 화면 전환해줍니다. 사각형 안에 꽃 패턴이 너무 잘려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구바에서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고 옵션 부분에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체크 해지, 트랜스폼 패턴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두고 포지션 부분을 0mm로 설정해줍니다. 왼쪽 오른쪽은 허리전털, 위아래는 버티컬로 위치 조정해주세요. 이 정도로 조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볼 그려보도록 할게요. 영문 D를 눌러서 면색과 선색은 초기화해주고 도구바에서 일리스 툴 선택합니다. 빈 공간 클릭해주세요.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은 13mm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심벌은 선색은 검정색, 내부는 투명하게 변경해줍니다. 면색은 없게끔 설정해주세요. 도구바에서 폴리건 툴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해주세요. 사이즈는 3을 적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Shift 눌러서 크기 조정해서 위치 알맞게 놓아줍니다.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투는 얼라인 투 셀렉션,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줄게요. 크기 조정해서 알맞게 놓아주세요. 원은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Alt 드래그 카피해주는데 카피할 때에는 면색은 없기 때문에 겉에 있는 선을 복사해주세요. Shift 눌러서 크기 조정해주고 레이어 순서상 제일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를 눌러줍니다. 알맞게 배열해주세요. 삼각형도 복사해서 쓸게요. Shift 눌러서 회전시켜서 놓아주세요. 중간에 한 번씩 정렬도 해주면 더 좋습니다. 원을 하나 더 복사하고 크기 조정해서 왼쪽에 놓아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이동도 해줍니다. Alt 드래그 정방향으로 하나 복사하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좌우 반전도 해주세요. 삼각형은 크기에 맞춰서 놓아줍니다. 위쪽에 있는 이미지는 펜 툴로 또는 연필 툴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해주세요. 이미지는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 글자 클릭해서 펜을 꺼내주고 라운드 캡 눌러서 끝부분이 둥글 수 있도록 조정해줍니다. 두께감도 조정해주세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심볼은 다 같이 선택하고 그룹 지정해 놓을게요. 로그바에서 타입도 선택해서 문자 타이핑해 줍니다. 컨트롤 T 단축키 눌러서 캐릭터 패널 꺼내주세요.
휴먼 엑스포 서체 대신 EBS 훈민정음 새로운 SB 서체를 설치했습니다. 이미지 크기, 비율 알맞게 넣어주세요. 문자의 색상은 면색 더블 클릭해서 사이언 100, 마젠타 70,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해줍니다. 흰색의 테두리는 포토샵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메뉴 파일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눌러서 이미지로 변경해주세요. 이 기능은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프로그램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이미지로 변경해놨습니다. 글자 이미지의 간격을 수정하고 싶다면 그룹을 해지하고 이동해주면 됩니다. 글자는 그룹을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눌렀을 때 그룹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단축키를 활용해 주세요. Ctrl G. 이번에는 심볼까지 같이 선택해서 그룹으로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원 배경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과 선색을 초기화하고 도구바에서 일리스트 선택합니다. 빈 공간 클릭.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은 30mm에 30mm로 설정해줍니다. 도구바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부분을 70으로 설정합니다. 카피 눌러줍니다. Ctrl D를 눌러서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8, 6, 4 포인트로 두께 설정해줍니다. 다같이 선택해서 면색은 없고 선색은 사이언 50, 마젠타 60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룹 지정해 놓습니다. 하단의 이미지처럼 총 6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바에서 뷰, 스마트 가이드 체크하고 가이드 선의 도움을 받도록 할게요. Alt 키를 누른 채로 카피, 오른쪽으로 Shift 눌러서 정방향으로 이동해 줍니다. Ctrl D를 여러 번 눌러주세요. 위쪽에 있는 5개의 원을 선택해서 아래로 복사해 줍니다. 선색은 사이언 5, 마젠타 40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룹 지정해 놓을게요. 이미지는 분홍색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눌러주세요.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왼쪽 오른쪽의 가운데 정렬 눌러줍니다. 위아래의 위치는 알맞게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그룹도 지정해 놓을게요. 이번에는 타이포그래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빈 공간 클릭하고 호흡 명사 클리닉을 입력합니다. Ctrl T를 눌러서 서체 비슷하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는 윈도우에서는 휴먼 모음 T를 사용했고 맥에서는 한컴 산스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체의 크기, 비율을 먼저 설정해 주세요. 글자는 수정이 편리하도록 메뉴 바의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눌러서 이미지로 변경하고 그룹 해지도 해줍니다. 똑같은 서체가 없더라도 비슷해 보이는 서체를 이미지로 변경해서 수정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음과 자음, 받침까지 다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고 릴리즈 컴파운드 패스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패스파인더에서 익스크루드를 한번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언그룹도 눌러주세요. 그룹 해지. 빈 공간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씩 다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부터 만들어 볼게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 2개 삭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조인을 눌러주면 끊어진 패스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서 중심 맞춰주고, 위쪽에 있는 부분은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크기를 조정해서 길이감 맞춰주세요. Alt는 중심에서 크기 조정할 때 쓰는 단축키입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양쪽 끝에 있는 위젯을 잡아당겨서 둥글게 변경도 해줍니다. 상단에는 일리스트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려서 위쪽에 이미지도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모음을 복사 하나 합니다. Shift 눌러서 회전시켜서 호에 모음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감 조정하고 위젯을 이용해서 양쪽 모서리를 둥글게 변형도 해줍니다. Alt 드래그 카피,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왼쪽 오른쪽에 좌우 반전. 가운데 정렬을 할 때에는 양쪽에 있는 획은 그룹을 지정해 놓고 다 같이 선택해서 허리전탈 얼라인 센터 눌러서 정렬도 해줍니다. 길이감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고정점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조정도 해주세요. 얘는 조금 더 길어야겠네요. 비율 맞춰서 조정도 해주세요. 이상 없다면 그룹도 지정해 놓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복사해서 쓰고 이미지를 완성시켜 주세요. 삭제할 부분 삭제도 해줍니다. 이때 Ctrl Y 눌러서 아웃라인에 들어오면 끊어진 부분을 정확하게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조인, 조인. 다시 한번 Ctrl Y 누르면 화면 전환이 됩니다. 동그라미 크기는 좀 작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작은 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패스를 선택해서 안쪽만 선택이 되게끔 해주고 다시 한번 셀렉션 툴 선택해서 전체가 선택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Alt와 Shift를 누른 채로 크기 조정 해줍니다. 계속 이미지 비교하면서 작업해주세요. 이렇게 작업된 글자는
하나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복사해서 위치 크기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글자는 다 같이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옵션 아이콘 눌러주고 Make Compound Shape 눌러줍니다. 그리고 익스펜드까지 눌러주세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라데이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그라디언트 툴 더블 클릭, 면에 그라디언트 하단에 있는 슬라이더를 눌러서 기본 색상 넣어줍니다. 왼쪽은 흰색, 오른쪽은 컬러칩 더블 클릭해서 색상은 사이언 30, 마젠타 10으로 입력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의 타입은 레디얼 그라디언트, 방사형으로 눌러줍니다. 그림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눌러줍니다. 그림자가 번지는 간격은 알맞게 조정해주세요. 컬러치 클릭해서 글자도 잠시 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상의 이미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은 왼쪽에 있는 반절만 그림을 그려서 오른쪽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빈 공간 클릭하고 면색과 선색 초기화합니다. 펜툴 선택해서 중앙에서부터 반절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Shift 눌러서 그려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비율도 수정하면서 조정해줍니다. 일차적으로 이미지를 그려보고 같이 선택해서 Alt 드래그 반전 시켜봅니다. 이러면 비율 같은 걸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머리에서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머리 부분을 조금 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른쪽은 다시 한번 지우고 귀도 그려줄게요. 귀와 사람의 이미지는 같이 선택해서 유나이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크기, 위치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좀 픽스할게요. 안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익스크루드,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익스크루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준 이미지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따로따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면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2개 같이 선택할 거고 컨트롤 C 카피 눌러주고 컨트롤 반환할 때 B 눌러주세요. 페이스트 인 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쪽짜리 2개와 통으로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의 선이 보여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겹쳐서 유나이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하느라 아까 붙여넣기 했었던 그 이미지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 같이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위에 있는 거 클릭, 다시 왼쪽에 있는 것도 클릭하면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에는 3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만 선택하고 싶다면 먼저 다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 눌러서 제거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선택해 볼게요. 맨 밑에 있는 이미지는 스트로크의 두께를 올려주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웨이트 부분은 2포인트, 얼라인 스트로크는 얼라인 스트로크 to outside를 선택해 줍니다. 패스 바깥쪽으로 2포인트의 두께가 보여질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명상하는 이미지에 들어갈 패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바에서 폴리건 툴 선택하고 빈 공간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값은 8mm로 설정해주세요. 사이드는 3으로 설정해주고 OK 눌러줍니다. 이미지는 Alt 드래그 정방향으로 Shift 눌러서 카피해주고 Ctrl D 눌러서 복사해주세요. 위쪽에 있는 색상 그대로 색상 넣어줍니다. 선색은 없애주세요. 2개를 복사합니다. 색상 넣어주세요. 위쪽에 있는 3개의 삼각형 그룹 지정하고 아래쪽도 그룹 지정해주세요. 근데 여기 너무 떨어져 있네요. 붙여줄게요. 다시 그룹. 위쪽에 있는 이미지 선택해서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상하 반전 눌러줍니다. 같이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허리존탈 얼라인 센터 눌러주고 탑 정렬 한번 눌러줍니다. 그룹 지정해 놓을게요. 이미지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드래그 카피 상하 반전 이렇게 메뉴바의 뷰, 스마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하면 더 수월합니다. 하나 더 복사할게요. 다 같이 그룹 지정해 놓을 거고 다시 한번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지정해 놓을게요. 지그재그의 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멘트 툴로 Shift 눌러서 가로 방향으로 선 그어주고 면색은 없게끔 선색은 색상 넣어줄게요. 선의 두께 도톰하게 올려주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이펙트,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 지그재그 눌러주고
사이즈와 리지 퍼 세그멘트는 알맞게 조정해주세요. 효과로 지그재그의 형태를 만든 부분은 지금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직선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메뉴바의 오브젝트,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눌러서 지그재그 형태,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앵커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메뉴바의 오브젝트, 익스펜드 눌러서 면 처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왼쪽 상단에 두 개의 앵커 포인트 딜리트 삭제하고, 이 두 개는 끊어진 선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조인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도 오른쪽에 두 개의 앵커 포인트 두 개 선택하고 딜리트. 끊어진 앵커 포인트를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두 개, 연결할 두 개를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조인 눌러줍니다. 이 이미지는 Alt 드래그 정방향으로 하나 카피해주세요. 그룹도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쓸 이미지는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패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윈도우, 스와치 패널 꺼내주세요. 만들어준 패턴의 이미지는 스와치 패널 하단의 빈 공간으로 잡아 끌어서 등록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이미지, 한쪽의 면 선택하고 면색 앞으로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패턴 눌러주세요. 선색은 없게끔 설정해줍니다. 오른쪽에 단면도 면색 앞으로 활성화 시켜주고 지그재그 눌러줍니다. 선색은 없애주세요. 패턴의 사이즈와 위치를 조정해서 디자인 원고에서 보여지는 크기로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 파버창 활성화 시켜주고 하단의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체크 해지, 트랜스폼 패턴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유니폼 부분을 조정해줍니다. 위치 조정은 도구바에서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고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는 체크 해지, 트랜스폼 패턴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 부분을 다 0으로 설정해주세요. 왼쪽 오른쪽의 이동, 위아래 이동은 허리저털과 버티컬로 조정해줍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조정해줍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텍스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툴로 빈 공간 클릭, 문자 타이핑 해줍니다. 위쪽에 있는 서체는 드래그해서 비슷한 서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체, 크기, 자간 설정, 장평, 띄어쓰기 등을 여러 가지를 접목하여 디자인 원고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색 더블 클릭해서 문자 색상도 넣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도 다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색상은 위쪽에 있는 색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면색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주고 아이드로퍼 툴 선택합니다. Shift 눌러서 위쪽에 있는 색상을 클릭. 색상만 추출해서 놓아줍니다. 선도 알맞게 놓아줄게요. 스트로크의 두께도 조정해주세요. 동일한 색상으로 넣어줍니다. 선의 색상 앞으로 활성화시켜주고 아이드러 버튼로 Shift 눌러서 문자의 색상 클릭. 이번에는 로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는 비슷한 것 같아서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자간, 행간, 높이 지정해서 알맞게 만들어주세요. 문자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넣었습니다. 작업된 이미지 소스들은 도큐멘트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크기 조정과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포토샵에서 필터와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합성 제작해 볼게요. 가이드선이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한 후 진행합니다. 배경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어저스먼트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선택해 줍니다.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바를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프리셋에서 베이지 폴더 선택하고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되는 컬러칠 선택합니다. 양쪽의 색상은 불투명하게 먼저 채워놓고 왼쪽 하단에 컬러칩을 더블 클릭해서 왼쪽의 색상 값은 CMYK에서 0000을 눌러줍니다. 오른쪽의 컬러칩도 더블 클릭해서 CMYK 컬러 값에 색상을 넣어주세요. 사이언 30, 마젠타 10 입력합니다. 앵글 값은 90으로 설정하고 OK 눌러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Create New Layer, 새로운 레이어를 꺼내줍니다. 도구바에서 정경색과 배경색의 색상 값을 초기화시켜주는 디폴트 아이콘 눌러줍니다. 정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만들어주세요. 메뉴바에서 필터, 렌더, 클라우드 선택합니다. 구름을 적용하고 만들어진 구름의 레이어는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 부분을 클릭해서 오버레이 선택해주세요. 파일에서 오픈 눌러줍니다. 소스 폴더에서 명상일 JPG 오픈해주세요. JPG는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Ctrl C를 눌러서 카피를 해줍니다. 상단에 작업창으로 이동해주세요.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Ctrl T를 눌러서 위치 조정과 크기를 조정해주세요. 엔터 눌러줍니다. 하늘의 이미지는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있는 마스크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정경색은 검정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해주고 도구바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 있는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바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팝업창 활성화시켜주고 상단에 있는 프리셋에서 베이지 폴더 오픈해서 검정색에서 투명으로 그라디언트 되어져 있는 컬러 칩을 선택합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검정색과 투명으로 일부분의 이미지가 안 보이게끔 조정해 주겠습니다. 검정색은 이미지를 가려주고 흰색이나 투명은 이미지를 보여주게 하므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Shift를 눌러서 정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합성시켜 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 레이어 선택하고 메뉴바의 필터, 렌더, 렌즈 플레이어 선택해주세요. 발광하는 불빛은 구름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줍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람의 이미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상단에 구름 이미지를 선택하고 Ctrl C 카피해주세요. 다시 포토샵으로 화면 전환해서 Ctrl V 눌러줍니다. 페이스트는 픽셀로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위치는 상단으로 이동해줍니다. 엔터 눌러주세요. 바람의 이미지는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 부분 클릭해서 소프트 라이트 선택해줍니다. 이번에는 물, 패턴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눌러서 명상 2 JPG 오픈해주세요.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Ctrl C 카피 눌러줍니다. 작업창으로 옮겨와서 Ctrl V 이미지 넣어주고 도구 파일에서 Move to 선택합니다. 이 이미지는 Ctrl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바운딩 박스를 잡아당겨서 크기 조절과 배치해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마스크 아이콘 눌러주고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주세요. 옵션 바에는 직전에 사용했었던 검정색과 투명으로 되는 그라디언트 컬러 칩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미지 상단에 있는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Shift 눌러서 정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꽃 배경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꽃 패턴을 만들어 놨던 이미지를 선택하고 Ctrl C, 카피를 눌러주세요. 포토샵에서 Ctrl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픽셀 선택하고 OK 눌러줍니다. Move to 선택해서 위치 이동해주세요. 하단과 오른쪽에 꽃이 잘려져 있는 부분이 보기가 안 좋아서 이때에는 도구바에 있는 레팅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하단 부분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꽃도 드래그해서 삭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주고 레이어 패널의 노멀 부분 클릭해서 블렌드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 선택해줍니다. 자연스럽게 합성해줍니다. 다시 한번 무브 툴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 배경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원 선택하고 Ctrl C, 카피, 포토샵에서 Ctrl V 눌러서 픽셀로 선택하고 OK 눌러줍니다. 이미지는 크기 조정해서 아래쪽에 배치해줍니다. 엔터 눌러서 사이즈 픽스해줍니다. 원 배경은 레이어 패널의 노멀 부분 클릭해서 스크린 선택해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 배경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해지해주고 하나의 원만 선택해서 Ctrl C 카피해줍니다. 포토샵에서 Ctrl V 눌러서 픽셀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이 원은 이미지를 크게 확장해서 왼쪽에 놓아줍니다. 이 원의 이미지는 메뉴바의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을 눌러주고 라이트네스를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흰색으로 만들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 부분 클릭해서 소프트 라이트 선택해줍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들어갈 이미지 부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뉴 레이어 활성화 시켜주고 도구 바에서 펜 툴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패스는 쉐입으로 변경하고 면색은 아무 색이나 괜찮습니다. 색상 넣어주고 선색은 없게끔 설정해주세요. 사진이 들어갈 공간을 펜 툴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Alt 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 클릭하면 핸들바를 꺾어줄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마찬가지로 펜 툴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도구바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하면 됩니다. 앵커 포인트의 위치, 핸들바 깊이 조정해주세요. 파일에서 오픈, 세 번째 JPG 선택하고 열기 눌러줍니다. Ctrl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Ctrl C 카피해주세요. Ctrl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고 Ctrl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플립 허리전털 좌우 반전해주세요. 오른쪽으로 배치해줍니다. 3번의 JPG는 위쪽에, 펜툴로 그려놓은 이미지는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고 Alt 키를 눌러서 이 경계 라인을 클릭해줍니다. 클리핑 마스크 적용시켜주세요. 이미지는 휴 앤 세츄레이션, Ctrl U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고 컬러라이즈 체크해줍니다. 디자인 원고와 색상이 비슷하도록 조정해주세요. 휴, 색상은 200, 세츄레이션, 채도는 60, 라이트네스, 명도는 마이너스 60으로 설정했습니다. 오케이 눌러줄게요. 질감을 주기 위해서 메뉴바의 필터 갤러리 선택합니다. 폴더는 아무거나 먼저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옵션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름 부분 클릭해서 글라스 선택해주세요. 옵션 값은 적절하게 설정한 후 오케이 눌러줍니다. 이미지 배치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일러스트의 명상, 이미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한 이미지는 패턴만 복사를 합니다. 오른쪽에 분홍색의 패턴이 투명하기 때문에 오른쪽의 면을 선택하고 Ctrl C, Ctrl V 눌러서 Paste in Back 눌러주세요. 면색 더블 클릭해서 CMYK에 0000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패턴으로 들어간 이미지 선택하고 Ctrl C, 카피 눌러주세요. 포토샵에서 Ctrl V 눌러서 이미지 가지고 올게요. 이 이미지는 메뉴바의 필터, 블러, 레디얼 블러를 선택해줍니다. 어마운트는 70, 줌을 눌러주고 OK 눌러주세요. 일러스트에서 아까 작업해 놓은 명상의 이미지를 다 같이 선택합니다. Ctrl C, 카피를 눌러주고 Ctrl V, 페이스트는 픽셀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이 이미지는 레이어 패널의 오른쪽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줍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그로우를 선택합니다. 밝은 빛이 발광할 수 있도록 옵션 값을 조정해줍니다. 확산되어져 있었던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J를 눌러주세요. 복사한 이미지는 명상 위로 위치를 옮겨주고 오페시티를 20%로 조정해줍니다. 위쪽에서부터 확산되는 게 보여지도록 조정해주세요. 확산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Ctrl J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림자로 쓸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펙트라는 글자는 클릭한 채 휴지통 하단으로 잡아당겨서 버려주세요. 이 이미지는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 활성화 시켜주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플립 버티컬 선택해줍니다. 이미지 하단에 놓아주고 Shift를 누른 채 바운딩 박스 조절점을 잡아당겨서 크기 조정과 배치해줍니다. 메뉴 바의 필터, 디스톨트, 지그재그 선택해줍니다. 물결에 일렁이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아래쪽에 있는 옵션 값을 조정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오페시티는 30으로 낮춰줍니다. 그림자의 레이어는 이미지 아래쪽으로 배치도 해줍니다.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조금 더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가이드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뉴 레이어 활성화 시켜줍니다. 도구바에서 일리스트 선택합니다. 옵션 바의 면색은 색상 아무 색이나 넣어주고 선색은 없게끔 설정해주세요. 빈 공간 클릭해서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은 400에 400으로 설정해줍니다. 무브 툴로 위치 알맞게 조정해줍니다. 이미지는 Alt 키를 누른 채로 복사해서 아래쪽에도 놓아주세요. 복사를 할 때에는 정방향으로 복사될 수 있도록 Shift 같이 눌러서 복사해줍니다.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레이어를 선택하고 파일 오픈 눌러주세요. 4번의 JPG 오픈해줍니다. Ctrl A, Ctrl C 눌러서 카피해주고 Ctrl V 눌러주세요. 이미지 위에 얹어줍니다. 도형과 이미지 사이의 경계 라인을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주세요. 돌의 이미지는 메뉴 바의 필터, 필터 갤러리 선택합니다. 오른쪽 옵션 아이콘 클릭해서 포스터 H 선택해주세요. 옵션 값을 적절하게 설정해주고 OK 눌러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원의 레이어 선택하고 오른쪽 빈 공간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켜주세요. 베벨의 엠보스 선택합니다. 볼록한 이미지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베벨의 엠보스에 옵션 값을 조정해줍니다. 뎁스는 750%, 다운은 눌러줬고 사이즈는 32픽셀, 소프트는 16픽셀로 설정했습니다. 돌의 이미지 선택하고 Ctrl T 눌러서 크기 설정해주세요. 베벨의 엠보스는 수정을 조금 더 해주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볼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도 설정해주세요. OK 눌러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쉐입의 동그라미 레이어를 선택하고 파일에서 오픈 눌러주세요. 5번의 JPG 열기 눌러줍니다. Ctrl A, Ctrl C, Ctrl V 눌러서 이미지 가지고 오고 Alt 키를 누른 채로 경계 라인을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시켜줍니다. 이미지는 메뉴 바의 필터, 필터 갤러리 선택하고 옵션 아이콘 눌러서 팔레트 라이프를 선택합니다. 옵션 값을 적절하게 설정해주고 OK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있었던 일리스에서 효과 부분을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일리스 1에 있는 이펙트라는 글자를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위쪽에 있는 일리스 1 카피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이펙트가 복사가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가이드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로고 이미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시켜줍니다. 스트록 선택해주세요.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8픽셀로 선택해주고 필 타입은 컬러치 클릭해서 흰색으로 설정해줍니다.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선택해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를 같이 선택하고 컨트롤 C 카피해줍니다. 컨트롤 V 눌러서 포토샵에 붙여넣기 해주고 위치에 알맞게 놓아주세요. 글자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알맞게 배치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가이드 선의 왼쪽에 있는 눈 아이콘 눌러서 가려줍니다. 메뉴바의 파일, Save a Copy 눌러주세요. JPG 선택합니다. 저장 눌러주고 퀄리티는 맥시멈으로 설정해줍니다. OK 버튼 눌러주세요. 인디자인에서 마무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에서 다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인디자인에서는 이미지 배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메뉴바의 파일, 가져오기 눌러줍니다. JPG로 저장해놨던 파일을 선택하고 열어주세요. 왼쪽 상단에 빨간색 옆에 모서리를 클릭해줍니다. 옵션 바에서 기준점은 왼쪽 상단 첫 번째를 클릭해줍니다. X와 Y는 0, 위드와 하이트는 깔끔하게 다시 한번 써주세요. 166, 246 메뉴바의 파일, 저장 눌러줍니다. 바탕화면에 둔 작업 폴더에는 인디자인 파일과 JPG 파일을 넣어주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